안녕하세요. 후지필름 엑스포토그래퍼 김욱입니다. 디지털 암실편 함께 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암실에서 붉은 등 아래서 저희들은 사진을 뽑았고요. 이제는 밝은 방 안에서 컴퓨터와 함께 암실을 대신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암실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사진의 톤을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실 텐데요. 흑백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컬러 사진을 가지고 흑백 사진을 뽑는 것이죠. 흑백 사진 하면은 예전에 붉은 등이 달려있는 암실에서 인화지에 상이 맺힐 때 흥분되던 그 기분을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중요한 후반 작업, 컴퓨터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암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라이트룸 켜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라이트룸을 가지고 라우 파일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어느 집 앞 풍경이 있는 사진을 한 장 열었는데요. 보통 라우 파일을 열었을 때 그렇게 극적으로 사진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횡하고 특별한 느낌 없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디지털 암실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툴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할수록 머리도 어지러워지고 나중에 뭐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죠. 노출을 맞추고 콘트라스트를 맞추고 입체감을 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미들톤, 섀도우의 밝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 눈에 거슬리는 색들을 약간 보정하는 정도, 이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일단 노출을 맞춰 볼 텐데요. 색 온도는 약간 차가운 듯한데 이대로 두고 노출값부터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약간 내리고요. 지금 여기 하얀 빨래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밝죠? 디테일은 다 살아있지만 약간 밝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흑백을 생각하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메뉴 두 가지 중에 컬러,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전환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도 콘트라스트는 충분하지 않죠. 콘트라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노출도 조금 내려보고요. 네, 콘트라스트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여기 하얀 셔츠 날라간 부분하고 사진의 무게중심이 되는 이 밑에 부분이 좀 밝다는 거거든요. 그건 추후에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이렇게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라이트룸에 하이라이트를 어둡게 하면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두워지는 건데,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약간 이걸 확대시키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내려보겠습니다. 많이 자연스럽진 않지만 자연스러울 만큼까지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름날 쨍쨍한 햇빛 아래서 바싹 마르고 있는 빨래의 기분이 좀 전해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이 클래어리티라는 메뉴인데요.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포토샵에서 저희가 샤픈 값을 좀 강제로 올릴 때 하이패스도 사용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는데, 저도 잘 쓰지는 않지만 주로 샤픈을 주거나 언샷 마스크로 조절하거나 하이패스로 하거나.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 라이트룸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거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클리어리티를 올리면 각 콘트라스트 간 경계가
훨씬 극명해지고 사진의 입체감이 조금 살아나게 됩니다. 한 3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하면 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죠? 자, 이거 클리어리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영상 화면으로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자, 이렇게 마치 우리가 흑백 필름에서 보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흑백 필름도 여러분들이 스캔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먹 부분이 입자가 이렇게 으깨지고 또 입자가 막 응어리져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게 돼요. 근데 유독 디지털을 찍을 때는 모든 전체 화면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그런 게 있거든요.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찾아낼 때처럼 지금 저는 여기서 33 정도 클리어리티 주고요. 지금 얘의 기본 설정 샤픈 값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샤픈이 보면 25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릴 적 살던 동네 같은 이런 풍경, 내 마음속에 이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진은 굳이 막 샤프하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게 되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저는 여기서 샤픈 값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0까지. 저는 거의 빼고 작업하는데요. 또 샤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작업했을 때보다 훨씬 사진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입자가 좀 이렇게 좀 쨍하지 않은 그런 느낌. 자, 샤픈 값 올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쨍하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암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가가 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나 카메라 프리뷰 창에서 보여지는 사진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사진이 있거든요. 아, 어떤 톤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기분의 흑백 사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 라우 파일을 핸들링 하는 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카메라에서 찍혀진 대로만 써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합성을 한다거나 우리가 있지도 않은 물체를 집어넣는다거나 또 있는 물체를 지운다거나 또 화면에 존재하는 물체를 이동시킨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현상소 아저씨들이 우리가 필름을 맡기고 집에 간 사이에 파일들을 보면서 아, 이건 이 정도 맞춰야 되겠다. 또 이 정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프로용 현상소에 가시면은 저희들은 항상 다크맨하고 이제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그 다크맨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사진의 분위기, 바로 톤이거든요, 색감하고. 그거 잡으면은 기분 다 잡은 겁니다, 거기서. 그 작업을 지금 디지털 암실에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기서 좀 추억의 그림,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극명한 샤픈 값을 조금 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메뉴를 위로 올리고 히스토그램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이트 부분이 많이 남아있죠, 이쪽이? 그건 화이트의 디테일을 그만큼 많이 살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라이트룸의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기능, 이 어드저스트먼트 브러쉬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저스트먼트 브러쉬 창인데요. 이거는 마치 포토샵의 퀵마스크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역에 여기 보이는 노출,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의 노출, 입체감, 세츄레이션, 샤픈, 노이즈, 모아레 등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컨트롤한 상태로 지금 보이시는 이 브러쉬를 가지고 크게도 할 수 있고요. 작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브러쉬를 정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브러쉬 창에 보면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페더거든요. 이 페더라는 거는 페더를 0에 놓으시면 이 브러쉬가 갖고 있는 경계선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돼요. 마치 이렇게 칼로 두부를 싹 잘라 놓은 것처럼. 근데 페더를
50 이상 이렇게 주시면 여기 원이 두 개가 생겼죠, 지금. 이 두 개의 원은 뭘 말하냐 하면 지정한 영역이 안에 있는 진한 실선이라면 그 밖에 있는 얇은 선까지 번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브러쉬가 진행할 때 그 경계선이 이렇게 칼로 딱 무언가를 잘라놓은 것처럼 위험하게 보이는 현상을 없애주는 거죠, 여기서. 자, 페더는 보통 뭐 70, 뭐 아니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적게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며칠만 써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전 여기서 이 영역을 선정하지 않고 노출값을 약간 내린 상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닥이 너무 밝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흑백 사진은 아래쪽이 약간 무거운 게 무게중심이 잡히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밑에 부분을 약간 버닝 해 보겠습니다. 버닝이라는 건 어느 부분을 어둡게 한다는 거고, 닷징이라는 건 어느 부분을 가린다, 밝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를 100% 해놨더니 벌써 이미 여기가 까매졌죠. 정한 영역은 이만큼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되돌아가고요. 그럼 브러쉬의 농도, 여기 보면 density라고 있죠. 이게 농도인데 지금 100%에 돼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버닝 닷징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density를 한 20 정도 둡니다. 자, 그러면 density 20%로 다시 한번 버닝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density를. 이 정도만 해도 밑에 쪽이 아까보다 굉장히 어두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버닝을 하고 닷징을 하는 이 어드저스트먼트 브러쉬, 이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 부분을 찍은 후에 다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역된 부분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는 이랬고요. 저희가 버닝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어두워진 겁니다. 처음엔 이랬고 버닝한다. 버닝. 자, 그럼 요 밑에 약간 하얀 부분이 거슬리시면은 이걸 지우고 다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찍은 다음에 여기를 델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작업했던 걸 지우고 저희가 브러쉬를 너무 작게 설정했기 때문에 밑에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density를 좀 더 낮춰서 한 10까지 맞추고요. 그 다음에 노출을 어둡게 한 상태로 이 아래쪽 부분을 버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한 번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노출창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밝게도 어둡게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밝은 것도 좋아요. 해가 아주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것도 좋고요. 약간 무거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슬퍼 보일 수도 있을래나요? 자, 밝게도 어둡게도. 이 모든 거는 여러분이 촬영하실 때 결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이건 촬영했을 때의 기분, 그 다음에 디지털 암실에 들어와서 저희가 그 암실의 빨간 등 밑에서 인화지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돼, 아, 이 정도면 돼 했던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처음 값이고요. 어둡게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밝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브러쉬가 지나간 영역은 여기를 한번 찍으시면 이렇게 빨갛게 떠요. 자, 빨갛게 떴죠, 아까. 그렇게 흑백 사진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약간 저는 바닥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 어드저스트먼트 브러쉬를 끄겠습니다, 이제. 자, 이 적용값은 그대로 막 여기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진 전체를 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저희가 필름을 쓸 때는 적당히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이,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묘사들이 사라지는데요. 디지털은 그거를 완전히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필름을 썼을 때 볼 수 없었던 영역을 디지털 사진은 여기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무 보이는 게 많으니까 화면이 산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섀도우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섀도우 부분 값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내렸고요. 잘 보세요. 내리기 전, 그 다음에 어둡게 한 후, 자,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얀 빨래, 여기가 저도 지금 마음에 계속 걸리는데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포토샵으로 파일을 불러내서 이 부분만 따로 디테일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라이트룸에 있는 어드저스먼트 브러쉬로 이 부분을 한번 최대한 살려보는 데까지 살려보고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열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어드저스먼트 브러쉬를 켜고요. 여기서 뉴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설정 값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뉴를 하지 않으시면 계속 이 부분에만 값이 적용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저는 뉴를 해서 이 흰 옷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옷을 확대하고 어드저스먼트 브러쉬를 켜고 그 다음에 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서 이 흰 셔츠가 있는 부분을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아까 가장 밝은 부분 쪽을 어둡게 해주는 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를 마이너스 쪽으로, 어둡게 하는 쪽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가 너무 크니까 약간 사이즈를 줄이고요.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이 흰 셔츠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버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지 않을 만큼만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럼 혹시 이 빨래의 다른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눈이 거슬리는 지역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날개 같은 데도 조금 더 빨래 디테일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꼭 살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보통 사진작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프리뷰를 보고 촬영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사진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약간의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가 파일을 수정하는 것. 하지만 손실률이 가장 적은 라우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훨씬 더 안전하게, 조금은 격하게 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원하는 부분을 어둡게 하고 빨래의 디테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유리창 부분이랑 나무 있는 부분에 너무 디테일이 드러나서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어둡게 해 보았어요. 저는 이 정도면 완성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열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프로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 한 상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리터처에게 사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페셔널 리터처들은 더 세밀하고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톤의 미세한 것들,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포토샵에서 열었을 때 별 무리 없이 비슷한 값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라이트룸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현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애플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어퍼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디지털 백이나 또 오래전부터 많은 카메라맨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원의 캡처 원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캡처 원 프로를 주로 쓰는데요. 최근 라이트룸을 쓰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 후지 카메라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 이 파일 핸들링 할 때. 그리고 엑스프로1 같은 경우에는 라우 파일이 이 어도비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저도 요즘은 주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어드저스트먼트 브러쉬라고 지금 메뉴 뜨는 게 있어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버닝이나 닷징을 할 때 영역을 지정하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쇄용 출력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SNS나 또 가족들끼리 블로그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쓰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만 아주 약하게 해주시고 포토샵에서 큰 화면으로 다시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SNS나 또 친구들끼리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히 처리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이 사진을 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E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현상하는 창에서 정확히 어느 폴더에다 현상하겠다는 거를 저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DEV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JPG고 퀄리티는 100%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솔루션이 240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 모든 인쇄 출력물은 300dpi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30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트를 누르시면 현상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라이트룸으로 현상한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수정을 할 때 라우 파일에서 이 흰색 셔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부를 조금 어둡게 버닝한 거, 그 다음에 섀도우 톤을 조절해서 이쪽 지역의 디테일을 약간 어둡게 만들 모든 것들이 정확히 구현이 되었는지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셔츠 부분들 잘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이동시켜서 여기 섀도우 부분들 적당히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디테일들이 죽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땅 어색한 데가 없는지 크게 놓고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톤만 잡은 거지 어떤 다른 이펙트 같은 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혹시 나는 더 콘트라스트 했으면 좋겠다. 물론 나중에 포토샵 편은 따로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디지털 암실에서 주력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나만의 톤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저희가 항상 수정을 할 때 여기 백그라운드라는 파일이 뜨는데요. 이 원래 원본 파일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서 파일을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같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카피라는 파일이 파란 줄로 하나 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블렌딩 메뉴라 그러는데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프트 라이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 이름은 소프트 라이트인데 라이트를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완전히 콘트라스트해졌죠, 사진이. 굉장히. 근데 이것 역시도 이 소프트 라이트라는 메뉴를 작동시킨 것 옆에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이 농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내리면 조금 덜해지고 올리면 조금 더 콘트라스트해지고 약간 더 콘트라스트해지고. 자, 여기서 작가가 원하는 톤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진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프트한 쪽으로 가는 거고, 또 이렇게 강한 콘트라스트의 흑백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밝히시면 되는 거고.
또 어두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어둡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름 사진을 많이 사용하셨던 사진가분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필름을 쓰실 때도요, 인화지가 1호부터 5호까지 있고, 고급 인화지인 경우에는 1, 2, 3호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약한 종이부터 강한 종이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또 그리고 암실에서 현상할 때도 인화지 현상약을 그 농도를 각기 달리해서 미세하게 콘트라스트를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는 현상하는 프로그램, 라이트룸이나 뭐 캡처원이나 뭐 DxO 프로나 어퍼처나 이런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이제 현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이제는 우리 이렇게 밝은 디지털 암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어색해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보통 예전에 흑백 필름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아주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2, 3년, 길게는 5, 6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 대가라는 분들은 뭐 30년, 뭐 40년 이렇게 흑백 그 암실에서 자기 그 테크닉을 연마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포토샵이나 현상 프로그램 하시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십니까?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재미로 같은 파일을 계속 열어보시면 훨씬 더 멋지게 발전한 자기 사진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의 수많은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꿈 같은, 동화 같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자신의 이야기를 촬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평범했던 컬러 사진 로우 파일을 가지고 흑백 사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처럼 라이트룸에서 콘트라스트나 입체감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브러쉬로 수정하는 것들을 익히셨고요. 그건 앞으로 연습하시면 굉장히 큰 발전이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디지털 암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복잡한 포토샵의 기술이나 라이트룸에서 아무도 모르는 신기술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툴만을 가지고 멋진 톤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흑백 사진, 이제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후지필름 엑스포토그래퍼 김욱입니다.